네, 안녕하세요. 바로 3D 프린팅 기초 강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D 프린팅에는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재료 압출 방법, 그리고 파워 베드 퓨전, 그리고 VAT 폴리머라이제이션,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조금 나눠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3D 프린팅 강좌에서는 아무래도 이 재료 압출, Material Extrusion 이것만 배울 거예요. 파워베드 퓨전에는 SLS 방식, 그리고 VAT 중합 방법에는 SLA 방식, 이런 좀 다양한 3D 프린팅 방법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나 아니면 저희 미래제품 연구의 동아리 안에 있는 3D 프린터는 대부분 다 FDM 방식, Fused Deposition Modeling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간단하게만 추가로 설명드리면 SLS 방법의 경우 가루를 이용한 방법, SLA의 경우 레진 3D 프린터,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배울 FDM 방식은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이 노즐을 통해 필라멘트, 3D 프린터의 필라멘트가 이제 플라스틱이 노즐을 통해 나오면서 하나하나 이 물건들을 적층하는 방식으로 한 층씩 층층이 레이어를 쌓아가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노즐을 통해 재료, 저희 재료는 플라스틱이죠. 어떻게 보면 이 플라스틱을 압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프린터는 재료 빌드 준비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경로를 따라서 빌드 플랫폼에 증착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가 이 노즐의 위치를 XYZ 좌표축을 따라서 움직이게끔 하여서 3D 프린터가 필라멘트를 압출하는 게 이동하면서 압출해서 하나의 레이어, 하나의 모양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필라멘트가 녹아서 노즐이 뜨겁거든요. 이게 녹아서 나오고 나서 약간의 액체 상태랑 고체 상태 그 사이에 어느 정도로 녹아서 증착이 된 다음에 그게 냉각이 되면서 이게 굳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노즐 안에 필라멘트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필라멘트가 이렇게 쭉 이동을 하면서 이 줄이 완성되고 이게 냉각이 되면서 고체 형태로 딱딱하게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설명을 추가로 드리면 FDM 방식, 이 Material Extrusion 방식에서 FDM 방식이 있지만 이 사용되는 재료는 이제 플라스틱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건설 3D 프린팅에서 금속, 뭐 식품, 콘크리트 등 좀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번 동아리나 아니면은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사용하는 것은 플라스틱만을 사용할 거고요. 이 플라스틱에도 조금 다양한 재료들이 존재합니다. 치수 정확도는 대부분 0.5mm 이내로 좀 작동이 되고요. 특히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이 3D 프린터가 수축을 이제 플라스틱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0.3mm 정도의 공차를 조금 주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판 하나를 뽑는데 저희가 나사를 꽂기 위한 구멍을 설계한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게 M3 나사, 즉 지름이 3mm인 나사를 사용할 때는 3D 프린터에 공차, 모델링을 할 때, 즉 저희가 모델링을 할 때 3.2mm를 주고 프린팅을 할 경우 M3 나사가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0.4를, 즉 3.4mm를 공차를 주면, 즉 3.4mm 원을 뚫어 놓으면 3mm 나사가 조금 잘 들어가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 약간의 공차를 조금 두고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뭐 용도는 당연히 시제품 제작할 때 많이 사용을 하시겠죠. 이 FDM은 장점이 이제 3D 프린팅 중에서 되게 저렴한 방식이다. 그리고 재료를 뭐 PLA나 ABS, 뭐 PETG 등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 가능하다라는 것이 장점이고, 하지만 약점이 저희가 적층하는 형식, 한 층씩 쌓아 올리다 보니까 Z축이 약간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슬라이싱을 하면서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PPT가 이상한데 추가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DM 방식을 조금 더 알아보면, 먼저 FDM 방식이 재료 압출, 보시는 것처럼 이 노즐에서의 필라멘트가 쭉 나오면서 한 층 한 층을 쌓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이어 적층, 층층이 쌓여서 3D 모델이 만들어지고, 냉각 및 경화, 냉각되면서 점점 딱딱해지는, 그래서 원하는 3D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주요 구성 요소 같은 경우에는 FDM 프린터, 저희 동아리방에 있는 건 엔더3 프로가 있고요. 이 부분에서 저희는 압출기, 필라멘트를 압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압출기, 그리고 노즐, 녹은 플라스틱이 빠져나가는 통로, 이 노즐의 직경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레이어를 높게 쌓을 건지, 뭐 얼마나 두껍게 이제 출력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출력 해상도가 달라지게 하는 부분이 노즐이고, 프린트 베드, 이 부분은 저희가 압출을 했을 때 안착되는, 이 필라멘트가 녹아서 안착되는 부분을 프린트 베드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재료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PLA, ABS, PETG, TPU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저희가 많이 사용할 거는 PLA입니다. PLA의 경우 생분해성이 높고 출력이 용이하고 내열성이 낮다라는 점이 있는데요. 먼저 이 PLA는 개인이 사용하기에 유해물질이 다른 ABS에 비해서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이제 주로 많이 가정용이나 아니면 동아리방 내에서 사용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PLA가 낮은 온도에서도 안착이 잘 되기 때문에 출력 난이도가 훨씬 더 출력 난이도가 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70도, 80도를 버텨야 되는 제품이다가 아닐 경우엔 PLA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ABS인데요. ABS의 경우 내충격성이 뛰어나지만 출력 시 강한 냄새, 한마디로 유해물질이 조금 많고 와핑 현상, 이게 뜨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베드의 안착 온도, 즉 거의 베드 온도를 110도까지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ABS는 출력 난이도가 다른 PLA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ABS의 특성, PLA 특성을 합친 방법이 바로 PETG입니다. 추가로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PLA는 후가공이 조금 어렵고 ABS는 후가공이 약간 쉽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PLA는 잘 깨지는, 강도는 높지만 잘 깨지는 현상, ABS는 강도가 낮지만 깨지는 것은 아닌 현상, 즉 잘 갈리는 현상, 그래서 이제 후가공이 조금 더 용이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ETG는 두 개를 결합한 제품으로 내열성과 내충격성이 우수하지만 저희 동아리방에서는 PLA만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TPU는 이제 유연성이 뛰어난 고무 플라스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DM 프린팅의 장점, 단점 아까 설명드렸었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이 엔더라는 제품은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거는 엔더 V3 SE라는 제품이고요. 출력 크기는 지금 220, 250, 250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동아리방에는 아마 200, 200, 200 언더로 뽑아주는 것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베드 사이즈에서 양쪽에 조금 빈 공간이 있어야 출력할 때 훨씬 더 안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출력 속도나 그런 것은 큐라에서 맞출 거니까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방법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설명을 드릴 거지만 모델링을 통해서 CAD 프로그램을 출력한 모델 설계하는 거, 이거는 아마 CAD 부분에서 들으셨을 거고, 슬라이싱 단계가 필요한데요. 이 슬라이싱 단계는 3D 프린터가 좌우 XY로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코드, 그거에 입력하는 신호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G코드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큐라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출력 걸 때는 이제 3D 프린터에서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약간 좀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3D 프린터 출력할 때 실패하는 현상들이 조금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 같이 노즐 막힘, 와핑 현상, 층간 분리 세 가지로 인해서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부분들 약간 덜 압출이 되거나 아니면 너무 압출이 많이 됐거나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버히팅 됐을 경우 이런 문제들, 레이어가 분리가 됐을 때 이런 경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손상 중에 하나가 이 와핑, 베드에 안착이 되었다가 플라스틱이 수축을 하면서 뜨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거는 딱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베드의 안착 자체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이제 무난한 안전적인 3D 프린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큐라로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라로 넘어왔습니다. 큐라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저희가 3D 프린터를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Add 3D 프린터, 저희는 울티메이트 kop게 아니기 때문에 논을 선택해 주시고 눌러주시고 로컬 프린터 눌러주시고 이 밑에 Add Non Network Printer 눌러주신 다음에 밑에 쭉 내리시다 보면은 여기 Creality 3D가 있습니다. Creality 3D 눌러주시면 CL10부터 해서 Ender 3 라인이 쭉 나오게 됩니다. Ender 3 프로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선택을 해주시면 이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이 크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크기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추가로 제 출력물 하나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인벤터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계했던 프로그램이고 여기서 내보내기 CAD 형식 그 다음에 STL 파일 이 다양한 것 중에 스텝 파일이나 STL 파일을 통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STL 파일로 내보내고요. 그 다음에 큐라에서 이제 보시면은 STL 파일을 끌어서 옮겨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큐라에 제 형상이 나오게 되죠.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왼쪽에 어떻게 움직일 거냐 라고 뜨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서포터, 블로커, 펫 모델 세팅, 모델 세팅하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얘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좌우로 어떻게 대칭시킬 건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떻게 회전을 시킬 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붙일 건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움직이는 거, 모델 확장하는 거 이 부분은 이제 내가 모델을 85%의 크기로 뽑겠다 하면 이렇게 85%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85%로 뽑을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모델 이동 어떤 위치에 이동을 할 건지 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슬라이스를 눌러주셔서 슬라이싱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3D 프린터가 이렇게 뽑게 되면 이 부분이 다 채워짐 없이 중력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경화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D 프린터 노즐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필라멘트가 가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뽑을 때 이 설정 부분을 통해서 추가적인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서포트 그리고 압출 같은 것들이 있고요. 내부 밀도를 설정하는 거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이걸 설정할 건데 서포트를 제가 키면은 아까 보시는 것처럼과 달리 미리 보기 했을 때 서포터가 이 전체 부분에 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G코드를 만들 때 주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먼저 첫 번째로 내가 어떻게 출력을 할 것이냐. 당연히 이런 출력물 같은 경우 이렇게 눕혀놓는 것보단 이 평평한 면을 두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품을 돌려줘서 안착을 시키시면 됩니다. 눌러주시면 자동 안착이 되고요. 안착을 해주면 서포터가 생길 필요가 있는 부분이 거의 없죠. 해도 이런 구멍 부분들, 그래서 구멍 부분들을 슬라이싱을 했을 때 서포터가 미리 보기 했을 때 이 부분만 생기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출력 시간도 단축이 됩니다. 서포터를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3D 프린터를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출력물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른 기능들도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infill density 밀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부에 얼마나 채울 것이냐 쭉 내려 보시면은 지금 input density, infill density가 20%이기 때문에 내부를 20%만 채운 것입니다. 이걸 만약에 100%로 채우게 된다면 슬라이싱을 하게 된다면 100%로 완전히 다 찬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20%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부분 인필 패턴의 경우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드 형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아까랑 다르게 직선 모양으로 이제 그리드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간 내부 채운 모양이 다르게 되죠. 그 다음에 허니컴도 있고 라인도 있고 좀 다양하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은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서포터
서포터는 노멀과 트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이런 구멍들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보이는 이 구멍들 같은 경우에는 트리 서포터를 했을 때 훨씬 더 제거가 쉽기 때문에 트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트리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치만 여러분들이 뭐 완전히 이런 구멍들이 있는데 위에가 막혀 있다, 그런 경우일 때는 이제 일반 서포터를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시 뒤집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뽑는다 했을 때 트리 서포터를 하게 되면은, 네, 지금 슬라이싱 중이고요. 네, 약간 시간이 걸리는데, 트리 서포터를 하게 되면은 이 윗부분이 전체가 다 트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얽히고 벌키고 해서 약간 훨씬 더 떼기 어렵고 표면이 더러운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서포터를 해야 되는 천장면이 많다 할 때는 1번을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트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매우 오히려 표면이 더러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포터 설정들, 프린트 설정들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커스텀을 눌러주시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필부터 매트리얼, 스피드 조절, 그 다음에 이동 속도, 뭐 쿨링 하는 거, 서포터, 그런 부분들까지 전체 다 설정을 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정이 모두 끝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 슬라이싱 된 걸 바탕으로 Save to Disk를 통해 G코드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저장된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3D 프린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정 자체는 저랑 같이 오프라인을 통해서 3D 프린팅을 직접 해보면서 한번 보시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